170쪽에 이제 2차 함정식의 해결 조건이 이런 겁니다. 앞에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근을 뭐 하나를 알파,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게 나왔습니다라는 말은 이 부분이 채택된 거잖아요. 이 부분이 채택되려면 함수 자체에 어떤 걸 말하는 거지? 그러니까 사실 이걸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. 뭐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함수 자식을 작성이 가능해. 근데 이 부분이 범위로 나왔다라는 거는 0보다 어떻다? 작은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건데 거꾸로 이렇게 우리 또 식을 또 찾을 수도 있죠. 주어진 해를 보고 나서 그렇게 이제 역추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또 이제 x가 알파보다 크고 또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쪽이 나왔다라면 그거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.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쪽. 이쪽은 또 나타내려면 또 똑같은 식에 대해서 0보다 큰 쪽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또 거꾸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큰 무리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랑 엮는 건데 그게 뭔 말이냐? 보통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2차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그지?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,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얘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2차 식이야. 2차 식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게. 그러면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. 제일 낮을 때의 값조차도. 근데 이거는 또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? 판별식으로 생각하면은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없어.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허근을 가진다는 거지. 이걸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사실 또 당연히 A는 플러스라는 말이죠. 아래로 볼록이니까. 이런 말이 됩니다. 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근데 만약에 여기 갔다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? 다시 때로 떠볼까? 이번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요 그림이랑 차이가 뭐가 있어? 그냥 아까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. 이렇게 마치 같을 수도 있다 0이랑 이렇게 접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. 그럼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?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동일하고요. 아래로 보이니까. 근데 판별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까처럼 0보다 작은 것도 맞는데 이렇게.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? 이렇게 되는 거는 중근을 갈 수도 있다.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. 그죠?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또 어떤 경우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. 그러면 어떤 경우야? 이런 경우죠. 항상 0보다 작다. 이거는 a가 음수라는 거 바로 해석이 되고요. 판별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역시 실근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허근을 가졌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. 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접근을 하면 아까처럼 또 a가 음수지만 똑같이, 그지?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게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여지가 더 있어. 그러면은 그럼 판별식으로 생각할 때 여전히 이제 0보다 작은 거는 이제 판별식도 0보다 작은 건데. 근데 0이랑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또 판별식도 0이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. 판별식은 할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. 함수의 상태 이런 식으로.